우리의 투표는 과연 평등한가? 현재 많은 국가들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선거의 사원칙을 존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를 보장받고 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평등선거이다. 평등선거란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평등선거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를 보장하는 것. 두 번째, 모든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투표의 가치는 동등한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각 선거구마다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선거구 간 인구 편차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A지역의 인구가 30만 명이고 B지역의 인구가 10만 명이며 A지역과 B지역 모두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에서 A지역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B지역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보다 3배가 작다. 이는 국민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A지역의 의원은 1인당 30만 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B지역의 의원은 1인당 10만 명의 시민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에 관한 논란이 생겨난다.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실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존재한다. 헌재는 인구 편차가 벌어진다면 투표 가치에 지나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95년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간의 비율이 4대1을 넘는 경우를 위헌으로 보았고, 이후 2001년 3대1을 넘는 경우도 위헌, 최종적으로 2014년 2대1을 넘는 경우를 위헌이라 하고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최대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편차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다른 국가들의 인구 편차와 의원 1인당 국민 대표수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선거구 간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선거구별 동일 인구수를 원칙으로 상하 0.35%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평균 인구에 근접하게 획정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또한 우리나라보다 인구 편차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다음과 같다. 한국 16만 9천 명, 독일 13만 5천 명, 프랑스 11만 5천여 명, 영국 9만 8천여 명 등으로 다른 국가들이 한국에 비해 국민 대표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2020년 3월 7일에 나온 제21대 국회 선거구 획정안을 통해 살펴보자. 당시 선거구 상한 인구수를 27만 8천 명, 하한 인구수를 13만 9천 명으로 한 결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기 고양시 정으로 27만 7,912명이었고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남 여수시 갑으로 13만 9,027명이었다. 이때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 4,843명이었다. 이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2대1을 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기준 제시가 투표를 평등하게 만들었을까? 계산적으로 보았을 때의 투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 1인당 투표의 가치가 평등해진 것이다. 하지만 계산적 가치의 평등이 실현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이어서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선거구 간 지역 면적의 차이와 이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 어촌, 산촌 등의 지역에서 4에서 5개의 시군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거대 선거구 문제, 이른바 공용 선거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공용 선거구의 전체 면적은 선거구가 49개나 있는 서울의 전체 면적에 비해 최소 3.9배에서 최대 8.9배나 넓다. 실제 지난 제21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에서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6개의 시군이 한 선거구로 만들어져서 총 4,922제곱킬로미터로 이는 605제곱킬로미터인 서울에 비해 8.9배나 넓다. 다수의 공용 선거구가 생겨남에 따라 강원도, 경북, 전북 지역과 같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지역 대표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게리맨더링이 나타난다. 게리맨더링이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치 게리가 선거에서 자기 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했는데 그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셀러맨더와 비슷한 데서 유래하였다. 즉,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듯 게리맨더링된 선거구는 자연적인 형태나 문화, 관습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획정된 선거구의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제21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지역이 게리맨더링된 무리한 선거구 획정안으로 평가받았다. 당초 선거구 분할 대상이었던 춘천이 북부지역과 묶여버리는 등 원주와 강릉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생활권이 서로 다른 지역과 통폐합된 선거구가 생겨난 것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 정치권이 크게 반발했다. 전 춘천 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2020년 3월 7일 토요일 새벽 국회에서 반대 연설까지 하며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선거구 획정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지역 대표성의 문제이다. 선거구 획정의 절대적 기준은 인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농산 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선거구 획정마다 지역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하한 인구수가 13만 9천 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은 매 선거구 획정마다 지역구가 통폐합돼 버리고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잃게 돼 버리는 것이다. 이는 소실되는 지역구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또한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인구수라는 단편적 기준만을 적용하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라며 지역 면적을 선거구 획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지역의 면적을 선거구 획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실제 영국의 경우 선거구의 크기가 120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인구기준 적용에 예외로 하며 선거구 면적을 최대 1300제곱킬로미터가 넘지 않도록 한다. 캐나다의 경우 인구 밀도가 낮은 선거구를 인구 편차 기준 적용에 예외로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 가치의 평등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구 편차, 상한선의 범위 설정과 지역 면적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는 방식과 도입 여부 등의 문제는 국민과 국가 모두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